기획재정부가 여수박람회 선투자금을 연장 없이 내년까지 상환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지역 정치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책임감 있는 자세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육아수당을 주는 강진군의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출산 장려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전남에는 주말까지 비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 20년 가까이 경찰에 잡히지 않던 지명 수배자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간호사의 신고로 공소시효 4년을 남기고 긴급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선투자금을 내년까지 상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덕충동에 위치한 세계박람회장입니다. 2012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10년간 사후 활용이 지지부진하다 2022년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사후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던 상황. 그런데 최근 이 과정에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 부채를 상환 연장 없이 내년까지 갚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유로는 세수 부족이 꼽히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 상환을 압박할 경우 채권 발행이나 박람회장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 사후 활용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환 부담만 안게 되고 애초에 시민들이 생각했고 여수광양만 항만공사가 생각하는 그 마스터 플랜에 의거한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후 개발이 다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부채 상환 연장을 확정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인수를 했을 때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인수를 했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기재부에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람회장 부지를 국가에 반납하면 출자 전환을 통해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박람회장 수익 사업이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30년부터 10년간 갚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땅 소유권만 넘어가는 거니까 국가로 재출자해주는 형태로 땅 유지 관리를 우리한테 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사후활용 마스터 플랜 끝난 시점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와 관련해 검토를 시작한 기재부. 다음 주 중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강진군은 인구 유출과 그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육아수당을 주는 파격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신생아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육아수당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강진에서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김태희 씨. 매달 120만 원씩 강진군으로부터 육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부분의 생활비를 이 육아수당으로 해결해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사용해도 좀 남기도 하고 해서 충분히 이제 생활하는데 사용하고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강진군은 육아수당 정책을 시행하면서 2배 가까이 출생아 수가 늘어 지난해 대비 합계 출산율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진군의 인구수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육아수당이 도입된 지난 2022년에는 약 3만 3천 명이 거주하다가 지난해 3만 2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육아수당이 강진군의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진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신생아가 늘었지만 비중 높은 고령 인구의 사망에 따른 자연 감소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어린이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노인 인구가 거의 4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자연검사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진군의 육아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주로 미취학 대상으로 놀이와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이런 것처럼 놀이시설이라든가 강진군은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3,218명에게 20억 8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2년 새 아동수당을 받은 8명이 중도의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부정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수도권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해 청년 인구의 유입 경로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갖추고 이 지역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정책 수립 우산이 되고, 또 이제 소프트하게는 사실 이제 수도권과의 연계가 좀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많이 육아수당을 주고 있는 강진군. 현금성 정책에 머물기보다는 실질적인 인구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뒤 20년 가까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온 지명 수배자가 공소시효 4년을 남기고 간호사의 도움으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목포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전남 일대에서 강간 또는 특수강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는 2028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다가 공개 수배 전단을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던 간호사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19일 새벽 4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집도읍에 있는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 불로 돈사 14개 동 가운데 3곳이 불에 탔고 돼지 500마리가 불에 타 3,5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고가의 와인 수백 병을 수입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온 여수상공회의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2형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상이 전 회장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 수입 와인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박모 씨의 주장에 대해 다소 수긍이 가지만 통관과 수입 절차를 회피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박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수상이 직원 등의 명의로 시가 8천여만 원 상당의 외국 와인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남은 장마와 정체 전선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상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기상청 박준형 예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전남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서남부권 농어촌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주민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주말인 토요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요. 다시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30에서 80mm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토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남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 전남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이후 장마가 잠시 주춤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다음 주 비 소식은 없겠으나 주중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 비가 내려 습한 가운데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내외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어 폭염특보 발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장마에 또 무더위까지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마철에는 주로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 특히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루에서도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시고요.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등의 출입을 금지하시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기상청 박준영 예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선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온 청년들의 영농 활동과 정착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한쪽에서는 오이를 선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본글 씨는 3년 전 처음 농사에 뛰어든 새내기 농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바빴던 도시 생활 대신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생활하고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지원 같은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들도 다 이제 연합회에서 하니까는 사실 제가 신경 쓸 부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7년 전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농부가 된 박세훈 씨.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1,600평 규모의 밭을 직접 일구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부터 서툰 농사일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선배 농부들의 도움으로 시설채소 작물 재배가 익숙해졌고 이제는 쑥갓과 얼갈이, 고수와 참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스마트팜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전혀 없던 것 같고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농사 지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그 기술센터랑 농부들 간의 교류가 되게 좀 원활한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이런 혜택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설채소연합회 활동 덕분입니다. 1세대 농업인이 멘토가 돼 이뤄지는 연합회 활동은 포천시 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선도 농업인인 시설채소연합회는 연말에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미래 농촌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6차 산업과 스마트 농업 등 2세대 청년 농업인을 위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유통 방법은 도매 시장 출하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2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뭐 6차 산업이니 뭐 유통 뭐 2세대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대한 우리 연합회 1세대들이 도와줘서 포천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시는 시설채소 청년연합회 40명의 청년 농업인을 시작으로 청년 농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목포시가 오는 23일부터 25일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에 바닷물 수위가 최대 5m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해안 저지대 주변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정차는 가급적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는 비상 군무반을 편성해 배수 펌프장과 배수 관문, 수문 일대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벌이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